서울대학교는 좀 드드드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좀 드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모집 요강 분석해 볼 텐데요. 서울대학교는 좀 드드드입니다. 왜 드드드냐면요. 이제 이 촬영을 하기 전에 각 입학처에 다 문의를 했어요. 이제 입학처의 모집 요강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입학처에 문의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입학처가 다 긍정적이었어요. 아, 네, 크게 그걸 가지고 이걸 조작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만 약간 애매하게 답변을 해줬어요. 서울대학교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일단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없다. 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삭제하라고 요청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를 할 땐 좀 조심스럽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참 모두에게 조심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멋있는 학교죠. 샤대라고 하죠. 여기 샤대. 제가 오늘은 드립이라던가 썰 푸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에 이 서울대 외에 나중에 이제 회사 어떤 통계 처리에 대한 이제 썰을 풀어드릴 때 거기에다 좀 껴가지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대학교는 매년 그 경쟁률을 삭제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의 링크로 들어가서 다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서울대학교는 좀 찾아려면은 입학처에 다시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기한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 경쟁률 링크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스크린샷을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면 좋지만 이거 삭제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학교 그 자료를 내놓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수치대로 설명을 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서울대는 매년 문의가 정말 많은데 제가 엄청 선호해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썰이 진짜 많은데 안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는 확실하게 허락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 허락의 뉘앙스는 있었어요. 일단 해보셔라. 문제될 거 있으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제될 게 있으면 문제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일단 서울대, 수의대, 서울대, 의대는 서울대, 치대 요 세 개는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네, 근데 나머지 전형은 그렇게 많이 못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의치수까지 그러니까 의치수를 몇 명 보냈냐 최근 5년 기준으로 한 40명 정도 될 것 같네요. 의치수만. 나머지 전형은 제가 따로 카운트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쪽에 딱 집중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상위권 학생들은 컨설팅 안 받아도 알아서 잘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형 특별선발 전형이 나오는데요. 기회균형이 지금 서울대는 164명 선발해요. 그러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요 전형으로도 제가 많이 보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아예 보내줍니다.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도 강의를 많이 나가고 학교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이 학생을 좀 밀어준 학생인데 이 친구가 좀 기회균형에 해당이 되는데 좀 서울대 쓸 수 있을 것 같은지 서류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제가 좀 봐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밀어준 학생들은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학교에서 밀어주지 않는데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학생들이죠. 자, 모집단이랑 모집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여기 수시 모집 이렇게 돼 있고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광역으로 선발하고 일반 전형은 이제 과를 이렇게 나눠서 선발한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광역 인문 계열 방식으로 지금 이제 기균 1도 이렇게 선발을 하죠. 유의하실 점은 기균의 경우는 정원 외전형이라는 겁니다. 인문대학의 경우 총 일반 전형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176명으로 지금 지균과 일반을 비교하시면 약 3배 정도의 인원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전 나중에 서울대 쪽에 대학원 좀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원래 연세대 쪽으로 경영대학원을 좀 가볼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일을 계속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이제 미술경매 쪽 회사 쪽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어서 미술경매 회사를 만들려고 하니 이쪽 계열로 내가 만약에 대학원 가면 참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에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는 점점 커져서 제가 출근을 안 해도 회사가 잘 돌아가더라고요. 자,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인원수 상당히 많은데 나머지 사회, 인류, 심리, 지리 쪽은 다 7명씩밖에 선발 안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걸 보고 또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저라면 역시 저도 요 2개 학과만 좀 중심으로 볼 것 같고 7명만 지원한 학과는 안 쓸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거는 뭔가요? 이건 지금 지역균형 전형이죠. 지역균형 전형으로 천문학 전공을 안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쪽은 이제 합계입니다. 이거랑 이거 더해서 이거죠. 간호대학 인원수가 21명, 32명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울대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네. 서울대는 오히려 의치수는 저는 막 강경하게 써보라고 하는데 나머지 학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내신이 엄청 받쳐줘야 돼요. 일반고 학생들은. 그래서 서울대 가면 플랜카드 붙이는 거는 지방이나 수원이나 서울이나 똑같습니다. 우주항공공학 전공도 인기가 있어서 여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막 여기가 좀 낮아 이러면서 조선해양공학과 쪽을 막 밀어주는데요. 조선해양공학 진짜 이 비교과 맞추기가 굉장히 난해하겠죠. 그래서 조선해양공학을 애초에 생각하신다면 비교과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교과 우위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농대라고 하는데 전 여기 있는 것들 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응용생물화학부 자체가 농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농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농대가 입결이 낮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미묘한 차이라서 그것을 낮춘다고 해서 붙을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질 사람이 붙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농대 쪽이라고 해서 요새는 뭐 보세요. 농대라고 표현하는데 응용생물화학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농대 같나요?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이렇게 하면 농대 같나요? 제가 보기에 농대 느낌을 주는 학과는 요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나마 이 3개 학과도 농경과 관련된 일을 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4차 산업시대에서 결국에는 순정이죠. 농업이 중요하고 그 농업을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접목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학과들이에요. 저는 오히려 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제 학생들이라면 저는 이쪽 조선해양공학보다는 농경제 쪽을 좀 더 추천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쪽도 진짜 어렵죠. 예. 이거는 저한테 문의가 좀 있었어가지고 간단하게 좀 브리핑에 좀 끼워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소비자 아동학부가 있고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있고요. 서울대 의류학과 가는 친구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죠. 이 생과대로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의학과도 제가 매년 이제 보내고 있는 제가 보낸 쪽은 일반 전형 쪽인데요. 가끔 지균이 좀 뚫린 적이 있어가지고 지균으로도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보내는 게 이쪽이죠. 의학과 30명 75명이라서요. 이것도 매년 한 적게는 2명, 3명, 많게는 5명까지. 근데 이제 어느 전형일지는 그때그때 그 학생들의 내신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도 제가 좀 욕심내는 학부 중에 하나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석사 통합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의학과인데 대학원을 같이 이제 통합과정으로 들어가는 거라 7년짜리예요. 학사 3년, 석사 4년. 야, 보통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만한 충분한 학교 아닌가요? 저는 서울대는 서울대예요. 네, 보통 학교가 아닙니다.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지균에 대해서 볼까요? 9월 8일에 원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24시간의 차이는 있는 거네요. 9월 8일에 마감한 학교는 굉장히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루라도 일찍 마감해서 그 고민하는 애들은 아예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쓸 애들만 써라. 그 다음에 자소서 입력은 하루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24시간의 여유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9월 9일에 마감을 시작하는데 9월 8일 자체에 아예 예약을 마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원서 접수 마감되는 날짜를 좀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